밤이 행복해지는 여기. 자, 막을 치세요. 자, 이번에 히. 자, 이번에 박수. 자, 좀 어떻게 몸이 좀 녹는 것 같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발도 여기 발등을 좀 쳐보세요. 같이 박수 치면서 발등 여기 발등을 마주치면서 전신 순환을 좀 혈액순환 좀 해줄게요. 자, 시작. 우리 한국어 이 소리가 몸이 따뜻해지죠. 이 한국어 이 소리가 몸을 다 자극해 준대요. 연결 다 하히후에요 아예 이오우 요게 이 소리가 다 우리 천지인을 본떠서 만든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하고 다 연결돼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마다 좋은 소리, 맑은 소리 하면 우리 몸도 다 따라간다는 거죠. 자, 제가 그쪽이 여러분 살면서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좀 인도해주고 도와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 내 옆에서 여기까지 좀 도와줬던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을 생각하면 시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이 있고 누군가도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글이 나오려면 그런 기억들, 기억에 남는 추억, 기억에 남는 사람 이런 기록을 남기고 기록이 나를 살리고 기록이 또 뭐요? 서로를 살리는 경험들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 이 영상을 하나 볼게요. 갑자기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소리가 여기 스피커가 안 되나요? 스피커 스피커가 될 것 같은데 98%. 아까 마이크가 안 됐었는데. 자, 그러면은 됐다. 제가 이걸로 연결해 드릴게요.
역시 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국어의 아름다운 감성의 말들이 질병치료의 특효약이라고 확신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유방암 환자였던 20대 후반에 일본 유럽까지 다녀온 우리 박민지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스피커가 안 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기억에 남는 순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감사한 분들, 그러니까 이 박미재님은 이제 저를 기억하고 저는 또 박미진님을 기억하고 또 제가 놀라운 건 이 영상을 찍는 이 웅변하던 날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보는데 리액션들이 왜 이렇게 놀라워? 무슨 방송하는 방송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 리액션 해주는 것처럼 그냥 뭐 호응도 굉장히 잘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막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막 공감이 되면서 마음에 우러나오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히려 다시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또 불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 11월 3일에요. 그래서 그 장소가 막 불이 나서 엉망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병원 그 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엉망이 된 집을, 그러니까 치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 강의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방금 들어서 바로바로 지금 하느라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지금 엄청난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집 청소해 주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시골 교회 이제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집에서 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나가 돼서 했는데 도시에 나와서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고 교회에는 그냥 나의 껍데기 잘난 모습만 보이고 싶고 뭐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돌가루 묻은 거 다 털어내고 지금 이제 여기 정재명 과장님 오셔갖고 지금 청소 다 해주시고 이쪽이 다 탔었거든요. 천정하고 그리고 재무실 과장님이세요. 근데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불 나와서 다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돌가루 다 치워주고 설거지를 또 해주시고 여기 장롱이 다 탔죠 뒤에가. 그리고 이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재무실장님 사모님이 또 오셔서 해주시고 물건을 다 나누고 버리고 재무실장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또 지나가던 분이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버리는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차마 한 거는 이제 막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감사하다고 편지를 제가 이렇게 썼죠. 오늘 날개 없는 천사들을 배웠어요. 화재로 뒤엉킨 물건들을 어떻게 하나 염려만 했어요. 그런데 두 팔 걷어 올리시고 정리해 주신 재무실장님과 사모님, 잿더미로 뒤덮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청소해 주신 오기선 목사님, 김종필 과장님, 정재명 장로님, 고강석 장로님, 정희석 장로님, 멀리 마석에서 일부러 청소해 주러 오신 김수롱 집사님, 제 손과 발구름이 되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달콤한 휴일 시간에 화재로 뒤엉킨 집에 찾아오셔서
가족처럼 도와주신 분들께 하늘의 크신 축복 가득하시게 감동의 사진들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빨리 치우겠습니다. 오늘 날개 없는 천사들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원인이 뭐래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요? 보일러 쪽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게 저는 굉장히 혼자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저히 제 자신을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만 보이고 굉장히 살려고 굉장히 애썼었는데 제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삶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한우들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고 또 한우들한테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순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때 또 권영순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또 뵙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인생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구나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웅변해서 또 도와줬던 한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괜찮다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 한 분 혹시 감사했던 순간 한번 한 3분 정도 잠깐 혹시 제가 이렇게 나누면 더 우리의 글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이 일이 너무 감사했다. 우리 박소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혹시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갑자기 뭐든지 갑자기야. 아니 거기 앉으셔서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그러게요.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사람, 떠올리는 사람 그런 순간순간 얘기했을 때 먼 과거부터 이렇게 짚어보자면은 뭐 끝이 없겠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점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아프기 시작한 시간부터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동안 저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면 아까 이제 권영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픔을 통해서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찾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나를 찾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또 그런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끈끈한 그런 관계를 이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에덴에 와서 많이 만나 이제 그 전에 사람들과는 또 다른 그런 관계를 맺게 됐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여기 앞에 계시는 교수님도 저의 삶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이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를 되찾는 시간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된 게 이제 문학 수업을 통해서 그 에덴에서 진행하는 그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글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교수님이 그런 전달해준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써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되찾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에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밥을 못 먹는 걸 어떻게 아시고 찰밥도 해다 주시고 뭘 이렇게 음식을 챙겨다 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고
많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호명하자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언니지만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한우분 언니. 그 엄마처럼 정말 따뜻하게 똑같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암을 하고 오면 이제 2, 3일 이렇게 거의 이제 기운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항상 뭐 밤을 까서 먹으라고 전해주고 밤이라도 먹자, 막 떡국도 끓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 라고. 언니도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챙겨줬던 언니들. 정말 이 에덴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날개 없는 천사들이고, 또 가장 이제 감사한 거는 이런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정말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의 말씀이 딱 정말 나의 이야기처럼 정말 구절구절마다 와닿더라고요.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또 제가 이런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항상 저를 돌보고 계셨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셨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앞날에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충분히 말씀 나누니까 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왔잖아요. 몸과 마음이 추울 때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그런 추억, 감사한 사람들, 감사한 추억들 묵상하시면서 더 따뜻한 겨울 나시고 또 건강한 몸 새롭게 되시기를 또 저기 간절히 기도하면서 짧은 강의 마칠게요. 제가 또 PM이라 죄송해요. 제가 들어가봐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방에 연기가 좀 끝이 나서 좀 그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한 소그룹이 아니면은 서로의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소그룹이 25명이 제가 목자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리 선생님 그렇게 고생하신 걸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네, 훌륭하셨죠? 네, 이거 선생님 차례. 네네. 네. 맨날 와서 막한 거. 두 번째, 선생님 조심 말씀하세요. 저는 교수님께 제가 의뢰를 드렸다면 연락 주셔가지고 그 저희 학과는 오늘도 올려주셨잖아요. 그 문학 힐링 심사 과정에서 교수법과 교수 이론 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단톡방에 굳이 여기 띄우지 않아도 다 있으시니까 핸드폰에 교수법 이론, 교수법과 교수 이론의 핵심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올려주셔서 읽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론적이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무를 맡겨주신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수차례 읽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고 이제 감이 잡혀서 저는 이 좀 딱딱하고 이론적이지만 그 이론적인 내용을 제가 좀 이해하는 대로 좀 쉽게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법, 교수 이론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수법, 교수 이론. 오늘은 안 남겨주셨나요? 교수법, 교수 이론은? 요거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자기 주변의 일을 찾아내어 정성과 애정으로 돌리고 살리며 갈무리하여 나누는 관계망을 찾게 하는 것. 자신의 주변에서 상생서사의 주체와 닮은 사람을 찾아내어 글로 쓰게 하는 것. 이론과 자신의 생활이 연결되어 의미를 증폭하게 하는 글쓰기. 모든 삶에는 서사가 있고 상생 체험이 있다.
이것이 교수법, 교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조금 바로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읽어보니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학생들이 자기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쓰기의 주제와 소재를 찾는 거죠. 익숙한 글쓰기의 소재와 내용을 찾고 그것을 발견해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살리고 다듬어서 이것을 글쓰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 글로 적어내고 그것을 본인의 글쓰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업 중에도 자기의 글들을 같이 시든지 에세이든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상생 서사의 주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수업 중에 서화를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서화 다양하게 배우면서 사실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이 전래동화가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라는 걸 저는 지금 어른이 돼서 다시 설화를 접하면서 많이 깨닫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화 속에 나오는 이 상생서사의 주체들, 그 인물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 이렇게 설화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과 유사한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해보고 찾아내어보고 그 인물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글쓰기를 해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론과 자신의 삶. 우리가 이론과 이 삶을 내 삶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내 실제의 삶과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내 삶의 그 내용들을 글쓰기 해보면서 그 의미를 확대시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우리 모두의 삶에는 지금 우리 또 발표하신 분들도 우리 아까 권희정 선생님도 그렇고 또 박수환 선생님도 그렇고 방금 또 발표해주신 문희경 선생님도 그렇고 다 각자의 삶에는 서사가 있죠. 우리 경험 속에 수많은 서사가 있으니까 그 서사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생 체험들이 우리가 정말 잘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고 경험을 돌이켜보면 상생 체험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교수법 이론에서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남겨주셨던 교수법 교수 이론의 핵심 1, 2, 3번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을 자기 삶을 생생 작가로 존중하는 것. 2번 시작! 학생이 선생의 목표를 딛고 더 높이 더 넓게 내다보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소식을 주고 서로 배우는 것. 3번 시작! 교학 상장, 교학 상반을 어디서 찾아내고 배경사의 평온함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수강생들에게 홀칭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 네, 1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문학 힐링 지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을 작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저희에게 시를 쓰게 하시고 또 에세이를 쓰게 하시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아직 프로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로서 존중해 주시니까 저희도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상생 작가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수업 과정 속에서 선생님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청출어람이죠. 지난주에도 교수님께서 그 내용 얘기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저 가르치는 입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 배우고 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잘 성장하여서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돕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학 상장, 교학 상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어라서 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한자를 보니까 저희가 다 쉽게 아는 한자인 거예요.
어려운 쉬운 거 헷갈리네요. 연습을 안 했더니 어려운 건 연습을 하고 쉬운 거 연습을 안 했더니 자 이게 교 무슨 교죠? 가르칠교. 학은 배울학, 상은 서로상, 장은 클장, 기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뜻이 뭘까요?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수업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많이 서로에게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께 물론 제일 많이 배우지만 우리 학생들끼리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뜻깊고 저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학생들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그들에게서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학생들도 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수법 이론으로 핵심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수법 이론과 핵심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나누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배경자라는 말이 나와요. 배경자는 혹시 배경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자, 우리 자아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험자, 경험자 대 배경자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경험자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발표하는 이 경험 자체. 이것이 경험자예요. 내가 그냥 느끼고 있는. 배경자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경자예요. 이 배경자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명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상이 뭔가요? 고요하게 호흡하면서 나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사실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 몰두하는 것이 그냥 경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사실 평안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힘들어 막 이거잖아요. 그리고 막 즐거워 거기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고요. 배경자는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드네. 내가 이걸 지금 뭐 책을 읽으니까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네, 평화로워지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네, 기쁘네. 그런 나를 알아차리는 나인 거예요. 이 배경자를 내가 인식하고 알아차릴 때 내가 나를 더 컨트롤하기가 좋을 것이고 또 여기 나오는 대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겠죠. 힘들다고 해서 그 상황에 몰입해 있으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나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그런 힘들어하는 나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즐거워지니까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잘 다독이고 나중에는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자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학 힐링 수업 중에 이 배경자를 학생들이 알아차리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법 이론은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조금 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교수님께서는 이제 3학년 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 때문에 제가 너무 요즘 힘들거든요. 정말 너무 힘든데 토요일도 사실 아들이랑 전쟁이에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눈 뜨는 시간부터 아까 소리 지르지 않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찔려가지고 원래 소리를 제가 안 지르는 게 저의 이제 육아의 정말 핵심이었는데 이게 정말 요즘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거든요. 정말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좋게 말을 해서는 듣는 척도 안 해요.
조금 소리 톤이 높아져야 조금 하고 소리 질러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 지금 육아에 있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래도 잠깐 아이도 책 읽는 시간을 갖고 저도 엄마도 책 읽을 거야, 너도 책 읽어 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잠깐 제가 그날 시도 올렸었는데 시도 좀 제가 녹음해놨던 걸 제가 좀 이렇게 시 노트에 적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러 시를 읽으면서 배경자를 활용해서 제가 마음의 평온을 좀 찾으려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어릴 때도 좋아했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다시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고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마음에 뭔가 잔상이 남는 그런 시이죠. 예. 그냥 저는 어릴 때는 뭔 뜻인지도 그냥 이 시가 그냥 좋았어요. 내가 외우고 싶어서 막 외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이제 가끔 읽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그냥 이 시 제목 그대로 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길을 걸으면서 길가에 핀 꽃을 보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와 예쁘다, 너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라고 해주면 그 꽃을 그냥 예쁜 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 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을 환히 비추는 그런 너무 더욱더 빛이 되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꽃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꽃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너무 예쁘고 소중한 피조물이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봐주면 또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교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봤어요.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에덴 요양병원 제 병실을 방문해 주시면서 저를 제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제자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문화치료, 문화힐링 지도사 과정으로 또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또 앞에 세워주시고 저를 제자로 좋은 제자가 될 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랬을 때 제가 그냥 간직하고만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고 끌어내어주는 존재를 만나니까 내가 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또 이렇게 예전에 알아봐주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또 반추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서 아까 문경희 선생님이 이렇게 박서연 선생님을 또 발표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저도 한두 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학 3장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면서 배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를 알아봐주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 한번 그걸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뭐 감사한 존재도 좋고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 존재가 있다면 그걸 한번 되풀이보실 분 있으시면 갑자기 수정 선생님. 네. 저는 아주 오래된 맨 처음에는 선생님으로서 만나서 그리고 지인으로서 만나서 있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의 인생의 어떤 멘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의 시골 교회들은 그 대학생 봉사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 방학 기간에. 그래서 그때 이 선생님은 대학생이었고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계속 뭐 쭉 만났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헤어졌다가 전혀 소식 몰랐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한 번 잠깐 만나고 그리고 또 전혀 이제 이게 만남이 없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넘어갈 때 고3 때 제가 이분을 이제 그때 제가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저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이 선생님 때문에 교회에서 또 계속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 갈 그때는 엄청난 방황을 해서 이 선생님을 다시 제가 찾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계속 다시 또 만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저희 어릴 때부터 저의 인생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서로 가족 제가 사남4녀 중의 막내인데 저희 언니가 3명이 있잖아요. 그 언니들보다도 이분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세요. 더 많이 아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언니들하고는 영적인 소통이 안 되지만 이분하고는 영적인 소통이 대화가 되니까 제가 이분한테 오픈하지 않을 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간순간에 정말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늘 같이 함께 해왔던 분이라서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저 남편보다도 저를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이 권사님과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에 이분을 뺄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서로 지금은 이제 동반자 역할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생 너무나 큰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한 분 더 나눠보실 분 계실까요? 자, 지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없으신가요? 그럼 그냥 여기서 마칠까요? 네네, 다음 분도 계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도 올려드렸죠? 카톡에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예. 그런데 경험자는 우리가 다들 이해를 하지만 배경자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배경자 하면은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멍 때리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멍. 예, 우리가 이 불을 막 장작불을 펴놓고 거기에 가만히 있다고 앉아 계셔보세요. 그런 게 불멍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저는 불멍이에요. 네, 물멍도 호수가에 가가지고 호수를 쳐다보고 명상할 때 그때 별을 네. 교학상장, 교학상반서부터 어쨌든 흠잡을 게 없지 않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혹시 제자리를 탐내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또 엄청나게 대단하신 우리 권영수 선생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을 때는 앞에 나와서 아주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강의를 해야 돼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생뚱맞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사대로 그게 바람직한 게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박수!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너무 편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취미 또 같은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다 글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읽기를 좋아하는데 집에서 글을 이제 쓰고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희랑 감성이나 비슷해야 나누는데 되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랑 정말 저희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있어도 교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글을 써서 남편한테 좀 홍보를 해요. 좀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참 시간이 좋습니다. 그런 시간에 저희가 배우는 이 문학 수업의 타이틀처럼 문학 플레이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먼저 제 경험, 제가 문학이 제 삶에 어떤 힐링이 되는지 좀 나누고 또 다른 분, 제가 도와준 한 분이 어떻게 문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지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경험 얘기를 하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시를 쓰거나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배경사를 이해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시를 지난 토요일 읽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런 내용들이 문학을 통한 힐링의 그런 경험이잖아요.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물론 아이들을 키우고 한 지난 30년, 결혼해서 한 30년 정도 사는 동안에는 정말 쓰고 싶어도 쓸 겨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19년 무렵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 노트를 이제 매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한 번씩 만나서 기록한 기도 내용 중에 응답받은 걸 서로 나누고 그때 제가 2개의 기도 내용을 썼는데 그해 2019년도에 2020년도에 두 가지를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글을 쓰고 싶다 그리고 등단을 하고 싶다는 게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근데 굉장히 이 등단이라는 산은 높아 보였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한 4월쯤에 제가 이 숙에 대한 글을 제가 시골에서 갔기 때문에 참 봄이 되면 항상 숙을 뜯었거든요. 숙에 대한 글을 짧게 써서 제가 아는 분께 보냈어요. 그분이 잘 썼다고 계속 쓰라고 정말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용기의 말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다시 다듬고 해서 나중에 시조에 싣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막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써봐라. 그럼 제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매일 그날 조금씩 쓰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조금 붙여서 쓰고 또 신문 읽다가 좋은 표현 있으면 적어놨다가 필요한 데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달에 2편 정도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7월에 그 다음에 그때가 2019년이었네. 2020년도에 2월에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등단 작품이 그때 이제 그 등단할 무렵에 그 작품을 보낼 무렵에 굉장히 삶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늘 제가 이제 일기를 쓰거나 하면 힘들 때는 저희들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일단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글로 한번 다시 쭉 풀고 나면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때도 이제 그 힘든 일이 좀 오래됐어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되게 힘든 일이 딱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그걸 돌아보면서 그걸 딱 정리를 하는데
오래되니까 아 내가 글로서 이 힘든 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중에 이제 글을 매일 조금씩 썼어요. 그대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썼는데 하루는 그 삼육대학교 호수 다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봄에 이제 호수에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네, 제도에 참 볼 게 많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봄이니까 이제 그 꽃들이 이제 막 피는 때인데 꽃 한 송이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이 낙엽, 아직도 낙엽도 있고 한데, 근데 그 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가만히 어떤 음식이 들리냐면, 저 꽃이 참 예쁘지 않느냐. 이 꽃이 1년 내내 피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피었다가 진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도 잠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존재 자체도 이 꽃의 한 생명처럼 한 주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을 존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힘듦이 잠깐이라는, 정말 솔로몬 왕이 말했다는 그 다 지나가리라는 그게 너무나 실감적으로 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러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내 욕심만 내려놓는데 내가 다 내려놓는데, 정말 배경사라들까 그러니까 좀 이제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제가 글로 썼어요. 그래서 내 세 편을 작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국제 무대가 아니고 다른 분이십니다. 그 작품으로 등단, 작품으로 그게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국제문예 등단하시죠? 거기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사실은 다른 데도 네. 국제문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너무 기뻤죠. 사실 이제 꿈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제가 너무 소상하게 그거를 제 감정을 다 정말에 봤었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는 또 구체적인 또 누군가 나를 아는 분이 글을 읽으면 상황을 왠지 좀 이해하고, 그리고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 등단 안 해도 좋으니까 그 작품 실는 그냥 뭐 등단지에 실리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혹시 나를 아는 분이 읽으면 어떤 한 사람은 좀 마음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 나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심사위원들이 다른 두 작품을 활용해서 그걸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힘든 그 과정을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만약에 글을 안 풀어냈다면 그냥 그래 다 그렇지 또 지나갔다면 혹시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면 또 힘들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글로 다 이제 풀어놓고 또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가끔 또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상이 그만큼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도 쉽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그냥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 써보는 거. 또 그냥 일기에 그냥 그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읽을 수도, 어떤 보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읽을 수도 있는 어떤 작품으로까지 만들어내면 그만큼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좀 힘들기만 하면 가능한 이제 글로 남겨서 그 문제를 건너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가 어제도 이제 아들에게 제가 짧은 글을 보내주고 언젠가는 너에게 이런 게 또 읽어봐라. 제가 며느리가 오면 내가 쓴 글 하나 좀 읽어주고 싶은데 읽어도 될까 그래요. 그리고 그럼 읽어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주면서 함께 그래서 이 문학 또 글이 때로는 그게 시가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정말 삶을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는지 이건 제 경험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제가 다른 글을 도와준 게 없는, 제가 이게 작년에 받은 문자예요. 조금 전 강원일보에서 연락이 왔군요. 수필 가장 감사했던 날이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사모님의 격려와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제가 작년 초에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강원일보의 시니어 문학상 스필분의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걸 보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문자를 받았어요. 지난 토요일에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시간이 제가 55분까지 받았다. 네. 지난 바로 토요일에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제가 이건 작년에 받은 거고요. 지난 토요일에 받은 문자는 사모님의 격려에 힘입어 18만 자로 엮은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지금 교정 중이고 2월경에는 탈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1년 만에 소설을 쓴 거예요. 이분이 글 쓰기 시작한 게 이게 아마 작년 여름에 상을 받은 것 같고 이분도 한 2년 정도 그렇게 제가 글을 쓰면서 이제 등단하고부터 이분은 사실 굉장히 교회 장로님이긴 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신데 자기도 아마 잘하면서 그런 경험 때문인지 이제 술을 이기지 못하고 또 술에 취하면 부인을 못 살게 굴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랑 고향이 비슷해서 근데 소통이 잘 되는 분인데 굉장히 이제 본인도 알아요. 그 괴팍한 성질을 극복하고 싶은 것도 알아요. 우리 부인에게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페북에 이제 글을 올리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근데 짧게 글을 쓰셨고 보통은 본인이 그린 그림만 올리는데 그날은 글을 뭐 한 달간 정도 올렸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너무 글을 좋아해요. 글 써보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 카톡으로도 이제 그림은 잘 그리시니까 글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려서 글 쓰기도 좀 좋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인이 썼다고 글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쳐서 그렇게 한 3편 정도를 보내면 제가 읽어드리고 몇 개만 고쳐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렇게 최우수상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도 제 격려에 힘입어서 아마 제가 글 쓰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잘 쓴다고 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상을 받아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을 받은 후에 그 부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 집사님을.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 우리 남편이 변했어. 술을 안 마신대. 그리고 앉아서 글만 쓴대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할 때 술 마시던 거를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괴롭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괴롭히고 했는데 술을 안 마셔도 굉장히 잔소리가 많았대요. 근데 편한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놀러 가고 싶은 거야. 가라고 용돈도 넉넉하게 쓰고 너무나 부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여서 참 신기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성경을 뭐 많이 읽는 것도 아닌데 변화됐다는 거예요. 몇 분도 안 하고 글을 써서 그렇다고.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쓸 때는 내 나쁜 모습을 나쁘게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글을 쓸 때 항상 아주 특히 끝은 결말은 아주 좋은 모습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본인도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70대 후반인 중반인데 이 부인 말이 집사님 말이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대요. 참 그동안 너무 이 남편에게 얽매여서 정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데 지금은 100%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그분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니까 가족들이 평안하고 상도 받고 그래서 이 문학이 정말 글쓰기가 얼마나 이 삶을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글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이 6남매 중에서도 막내고 이게 참 막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막내인데 저만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 시골에서. 저희가
한 명인데도 오빠가 고등학교까지 가. 그 당시에는 상고가 제일 이제 돈도 잘 벌고 은행원이 그래서 상고만 나왔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산전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이 직장 생활을 딱 4개월 했어요. 결혼하고도 제가 사실 뭐 석사, 박사, 신학 박사까지 그렇지만 했지만 친정엄마가 막 학비를 보태주고 이렇게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 가는 건지도 항상 나한테 없는 말 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보고 야 너는 뭐 한다고 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저 집 막내딸 공부 많이 시키지 않은데 뭐 하냐고 물으면 너는 뭐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 사모라는 게 시골에 그 저희는 합천은 완전 불교 동네거든요. 교회는 아주 그들도 모진 않는데 이게 목사 사모라고 하면 그것도 내세울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민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제 정체성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문학 힐링 지도사 이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학 힐링 지도사 이거를 나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 동창회에서 이날 말에 동창회를 하는데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한 가지씩 다 말을 준비를 해오래요. 그래서 나는 문학 힐링 지도사로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어떤 또 대결이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다 상처가 있고 다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호수 올라가는 그 길에 중간중간에 다 시가 걸려 있어요. 너무 좋은 시거든요. 우리 디자인과 교수님 쓰신데 첫 번째 시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한 20개 이상 시가 걸려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입구에 무슨 시가 걸려 있을까요? 못 올라가봤어요. 그래서 꼭 가보세요. 제 첫 번째 시가 호수 돌다리 건너기 직전에 저기 걸어간다. 훗날 한 권의 책이 될 사람. 그렇죠. 저기 걸어간다. 훗날 한 권의 책이 될 사람. 네, 저희 모두가 사실 뭐 50년, 60년, 70년 그냥 한 권의 책, 뭐 두툼한 책이잖아요. 그런 책을 스토리를 만들어 온 사람 인생이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글쓰기를 권하고 또 격려해줘서 문화 힐링 치유 지도사로 저희가 봉사할 수 있다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저도 앞에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셨고 또 마지막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한 분만 문학이 내 삶에 정말 힐링이 되었던 한 짤도 경험 한 분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김영은 선생님 너무 글을 잘 쓰시던데 많이 쓰시고 자기가 해도 본인의 돼요. 힐링이 되고 있는지 집사님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괜찮으시게? 자리에서 하시지.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진짜로 굴곡진 상황을 살고 있는데 처음에 모든 걸 다 읽고 사업할 때 너무 잘 돼가지고 IMF 때 다른 사람들 다 망가질 때 그 당시에 96년도인가 97년 때쯤에 7년도. 예, 진짜로 명진이라는 큰 회사 저거 치우고 청소함 치우고 거기를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돼가지고 그 철 우리가 다 쓸 만큼 커지니까 그 당시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금을 넣었는데 계속 그게 딴데 다 망가지는데 이어가니까 한일은행에서 와서 돈 써라, 우리 돈 써라, 싸게 빌려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마침 거기도 보니까 형제간의 재산상인데 가벌 빌딩 바로 뒷건물이 5층짜리 빌딩인데 그 건물을 이제 싸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리모델링하고
정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쓰러지고 나니까 진짜로 이제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더라고요. 그랬었는데 다 잃고 또 5년 만에 또 전두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머리 박사서 치료 54번 했는데 그 전두엽 수술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돈도 없고 이미 다 망가지고 몸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다 참을고 다녔었는데 그럴 때문에 공과학 때문에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맨 마지막 타임으로 해가지고 수원서 이제 전철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수필을 하루에 한 번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 블로그에다 하나씩 올리면서 보니까 한 30몇 개를 썼더라고요.